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베트남에서 사망을 했고 국내에서 닷새 동안 장례를 치르고 31일 마무리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고 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싶지만 고인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을 느끼면서 죽음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감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해찬이 왜 몸도 건강하지 못한 때에 멀리 베트남까지 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5.18 민주운동과 관련해서 유공자 논란이 다시 언론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고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한 마음속에서 해묵은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법 조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제1조 목적입니다. 모두 9개 장에 100개의 법률 조항과 부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을 국가가 예우한다라는 조항만 규정이 되어 있지 비밀로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겨야 한다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공자라고 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널리 알리고 그들을 예우하고 또 존경받아야 할 그런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18 유공자들만 철저히 베일에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은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가 이해찬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것이 무척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정재학 씨는 이렇게 이해찬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복의 해찬공, 자네도 드디어 해탈하였네 그려. 이승의 묵은 껍질을 벗고 혼만 남았으니 이 얼마나 좋겠는가. 경하드리네. 육신의 껍질이야 자네가 살아온 영욕의 흔적일 것이니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자네 가는 길에 무수한 만장 휘날리는 장면은 참 부러운 일일세. 이렇게 송별 의식이 풍성하니 나라고 추모의 정이 어찌 없겠는가. 그리하여 자그마한 선물 하나 전하고프네. 대개 동양에서는 살다 간 인간들은 호를 하나씩 챙기더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흔한 호도 하나 없이 가서야 쓰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 우인이 정작 본인이 삼기 석삼자 그릇 기자라는 호를 추모의 정으로 보내네. 마음에 들지 말지 모르겠으나 자네 삶을 압축한 것이니 고맙게 받아주시게나. 호의 뜻은 이렇네. 자네는 세 가지를 속였고 네 가지 개소리를 남겼다는 의미야. 왜 그릇기를 쓰느냐는 답은 이 글 말미에 가르쳐 주겠네. 그렇다면은 국민을 속인 세 가지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
첫째, 자네는 평생토록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였네. 맨 처음 난 자네 말을 믿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말을 확인하고자 파고들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가난과 죽음과 비통한 지옥에서 구원해낸 만고의 영웅이시더라고. 독재자와 구원자, 자네는 독재자라 하였지만 진실은 구원자였네. 등소평마저도 자신의 멘토로 삼은 분이었고, 조국 근대화를 평가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극찬하는 대통령이셨더라고. 그럼에도 평생을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울부짖었던 자네는 세상을 속였던 것이네. 그토록 세상을 속였으니 응보가 어찌 없겠는가. 어찌 떠난 저승길이 참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만 가지는 되겠지만 그것은 자네가 저승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야. 평생을 박정희 비난으로 먹고 살았으니 진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네 몫이 아니겠는가. 둘째, 자네는 전교조 교육을 참 교육이라고 하였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참 세상이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이 참 교육이라는 것이었지.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 속에 나 같은 문의는 제외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네는 교사 65세 정년을 62세로 줄이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냈지. 박정희 대통령이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낸 모든 정책들을 모조리 무너뜨린 것이야. 국민교육헌장마저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가 자네였네. 바로 김대중 시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자네가 한 짓이었지.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사범대 출신 운동권들과 전교조 해직 교사들로 채웠지. 결국 교단은 종북 교육이 시작되었고 김일성 찬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끌고 참석하는 등 한마디로 개판이 되었지. 어디 한번 들어보세. 이런 교육이 정말 참 교육이었던가? 이런 거짓말 어디에 있는가? 이 정도면 자네는 적어도 만년 동안은 지옥불 불꽃 속에서 천번 만번 자네 지은 죄를 태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입장이라고 한다네. 업장이라고 한다네. 그걸 업장이라고 한다네. 세 번째로 세상을 속인 것은 자네가 5.18 유공자로 살았다는 점이네. 말이 되는가? 난 당시 광주에서 대학 3학년생을 다녔네. 그런데도 유공자가 아니야. 자네는 광주 한번 가본 적이 없다면서 유공자가 되었더라고. 5.18 유공자, 자네 지금 장난치는가? 양심이라도 바르다면은 그걸 내놓고 사양하면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네. 그런데도 자네는 끝까지 5.18 유공자로 살았더구만. 참으로 가증스럽다거나 해야겠지. 자네는 이렇게 국민과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를 속였네. 가히 정의와 민주를 가장한 대국민 사기라고 봐야겠지. 다음으로 자네는 네 가지 개소리를 했네. 그 개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하네. 네 가지 개소리는 자네도 잘 알 것이야. 민주화, 반미, 평등, 공정, 이 말일세. 이 네 가지. 네. 자네는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살았지.
문제는 그 민주화라는 것이 종류가 많다라는 것이지. 자유민주, 공산민주, 인민민주, 민중민주 등등. 그런데 자네는 반미주의자였으니 자유민주는 분명히 아니더군. 자네는 친북주의자였으므로 인민민주라고나 해야 할까? 그러므로 민주주의자였다는 말 분명히 개소리였네. 민주란 말도 북한식 민주주의로 가자는 말이 틀림없었네. 두 번째 개소리는 무엇일까? 그건 반미였네. 자주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며, 우리끼리 통일하자며, 그래서 뭐가 됐는가? 자네 혹시 대한민국을 김일성 족속들에게 갖다 바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지, 고려 연방제 지금도 국민들이 개꿈 꾸고 있는 줄 알고 있는가? 개소리였네. 반미는 개소리였어. 그 말일세. 자네 동지들 자식들이 미국 유학을 하고 시민권자라면은 분명 반미는 개소리 아니겠는가? 혹시 자네 이런 개소리를 저승길에서도 할 참인가? 세 번째 개소리는 평등이라는 말일세. 자네는 평등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지. 칠선 의원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죽기 전에는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까지 맡으면서 노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지 않은가? 무엇 하나라도 놓으려고 하지 않았더구먼. 평등? 평등이란 말 좋아하고 있네. 자네는 평등한 사람이 아니었네. 능력껏 산 사람 맞지. 자네 비틀거리면서 부축 받으며 베트남은 뭐하러 갔는가?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네. 자네가 소원하고 있던 공산주의 나라네. 그곳에 가서 반민주 의지로서 인생을 마쳤으니 반민주 반민주주의자로 인생을 마쳤으니 참 좋겠네. 인과응보 아닌가 싶구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소리는 공정이라는 말일세. 자네 조국이란 놈 아빠 찬스 쓰는 거 봤지? 인생의 시작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한 말도 어림 반푼어치도 안 되는 억지지만 인생의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반미주의자로 살아온 자들의 자식들 대부분이 미국 유학을 하고 있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유학이네. 운동권에서 반미하면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유학식이나 보낼까? 그러니 공정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개소리야. 어이, 해찬공, 자네가 남긴 이 개소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떠나면서 개소리만큼은 거두어 가야 할 것 아니겠는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면서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면은 쓰겠는가? 모쪼록 다 갖고 가시게나. 이제 왜 내가 자네의 호를 삼기라 했는지 가르쳐 주겠네. 그릇 기자를 파자해 보게나. 그러면 그 글자 입구 4개가 나오고 개 견자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일세. 제가 제목에 달아놨듯이 입구 4세 개 견자를 달아놓은 곳이 그릇 기자 아니겠는가? 그러니 4가지 개소리란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3가지를 속였고 4가지 개소리를 남겼다라는 뜻의 삼기를 썼네. 싫지? 싫으면 3개의 그릇, 민중, 민주, 반미, 즉 삼기로 살았다라고 우겨도 되네.
내가 준 후이니까 해석이야 자네 마음대로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네. 자네 장례를 사회장으로 5일씩이나 한다는데 무슨 생각이 안 드는가? 무려 5일 동안 명복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겠지. 혹시 5일 동안 욕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5일장이라 어리석은 일일세. 부정선거 개표가 의혹도 있으니 그건 훗날 진위가 밝혀지겠지. 그나저나 3기 해찬공 저승길이 좀 바쁘겠네. 삶이야 뜬구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과 같은 것.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이런 말이 있는데 뉘라서 뜬구름 같은 자기 인생 달리 해석하리요. 바람 머물 때마다 이승에 남긴 것 아까워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지. 부디 어두운 열명길 잘 가시게나. 삼기 해창공. 지난 1월 28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씨가 쓴 그런 이해찬에 대한 아쉬움의 말을 옮겨드렸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고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재학은 정말 객관적인 논리로 이해찬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지요. 특히 여러 지적 가운데서 5.18 유공자 문제는 이해찬을 떠나서 정말 희생과 나라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숨기고 감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1980년도 그 이후에 올해가 2026년 반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해당 자에게는 우리가 존경과 함께 자랑스러운 예우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재학 님이 쓴 글, 해찬공에 대한 추모의 글을 이해찬의 죽음과 5.18 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